오늘 정적분의 활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적분 정의 자체가 넓이기 때문에 넓이로 활용하는 거는 크게 앞의 내용이랑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적분 자체가 어떤 함수 값을 쌓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X축과 이 함수가 이루는 면적이 사실상 이 함수값들을 쌓아나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양수면 정적분을 하면은 넓이의 플러스만큼 커지는 거고,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다 하면은 넓이의 마이너스만큼 계산이 되는 거죠.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플러스니까 넓이의 플러스만큼 계산이 되는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넓이가 s2라면 s1에서 s2를 뺀 것이 함수값, 정적분 값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절대값을 씌워주자.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려 했어요. 민호는 안 오나? 민호이 지금 째는 거 좀 습관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 치면 그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에 dx 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별 내용 없습니다. 99번 볼게요. 자, 99번 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알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x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요. x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 지수가 짝수면은 이 접하게 되죠. 수치 접하게 되기 때문에 0일 때 지나고 마이너스일 때 접하는 구조가 되고요. 이 3자식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따져주시면 되는데, 이때 함수값이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절대값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의 dx인데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dx가 되고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4의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0 대입하면은 그냥 0이 되죠. 안녕하세요. 그 보강하러 왔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0 대입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요거 마이너스 2에 4승 마이너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2에 3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3분의 4 되겠다. 이해되나요? 함수값이 쌓여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101번 보겠습니다. 101번 보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얘도 인수분해해서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x축과 0이랑 1이랑 2에서 만나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결국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가 x축과 만나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0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고 1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이 혹시 민호 얘기 들었어요? 독감이 아직도라고? 이건 좀 쿨한데? 지금 째는 게 습관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와, 큰일 났네. 어차피 오늘 총각이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4분의 1에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이 0부터 1까지고요. 밑에 거는 부호만 반대니까 그냥 마이너스 해가지고 썼던 거 한번 더 쓸게요.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하고 1부터 2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4분의 1이랑 4분의 1 더해서 2분의 1 되겠다. 근데 여기 보면 0과 1이랑 1과 2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 넓이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하나만 구해도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우가 이거 영상을 볼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막 이렇게 생겼다. 이때 a부터 b까지 해서 얘네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둘러싸인 넓이가 어디냐 하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얘도 이 정적분 개념을 생각해보면 함수값이 쌓이는 거라 보면 되죠. 함수값의 차이가 지금 쌓여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해서 fx에서 gx를 빼주시면 되고요. 근데 둘 중에 뭐가 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fx가 gx보다 항상 크니까 fx에서 gx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서 문제 볼게요. 103번 보시면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가 있고요.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적분 구간이 생기니까 얘네 두 개 같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넘겨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가 0이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얘가 0이랑 2랑 4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0이랑 2랑 4에서 만나니까 이 그림상 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개형상 3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크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해서 얘네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의 dx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1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의 2부터 4까지 해서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되겠습니다. 플러스 dx 그래서 적분해주면 위에 거는 적분하면
4분의 1의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에 0부터 2까지고 아래 거는 부호만 반대니까 그냥 앞에 마이너스 적어줘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부정적 분할식은 똑같이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2부터 4까지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을 하진 않을게요. 그럼 둘 다 4 넣어가지고 8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다음 105번 105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아래로 볼록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위로 볼록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 같다고 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전부 왼쪽으로 넘기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니까 여기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형 구조상 아래 게 위에 거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암산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 별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5를 반대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있는데 얘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포물선이 알파랑 베타에서 x축과 만날 때 둘러싸인 넓이 혹은 포물선이 직선과 만났을 때 둘러싸인 넓이 아니면 포물선끼리 만났을 때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이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 만약에 식이 2차 함수의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하면 x가 6분의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씌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차이에 세제곱을 해줍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원래 식이 2차식인데 적분하면 3차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으로 외우면 6이 좀 이해가 되겠죠. 적당히 느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증명 한번 볼게요. 증명 한번 보면 제가 첫 번째 게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니까 인수 정리를 생각하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해서 나타내줄 수 있고요. 이거 계산을 a를 꺼내주면 a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을 한 결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 결과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외워서 쓰시면 돼요. 이걸 왜냐하면 시험 때 이거를 매번 하기에 오래 걸리니까 아마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실전 개념 같이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얘도 사실 마찬가지로 x축과 둘러싸인 면적도 x축과 이차함수의 차이니까 직선에서 둘러싸인 면적도 직선과 이차함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이 직선을 만약에 mx 플러스 n이라 하면 얘네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얘가 이제 함수값의 차이로서 적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최고차항은 그대로죠. 최고차항은 그대로기 때문에 공식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6분의 절대값 a 하고요. 이때도 적분 구간은 얘네 두 개의 교점인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2차 함수끼리인 경우에도 보면 맨 위에 게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이고 밑에 게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다 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두 개의 함수값의 차이가 적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 두 개 빼볼게요. 빼면은 a 프라임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c 프라임 마이너스 c니까 결국에는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a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됐죠. 두 함수값의 차이가. 그래서 공식 6분의 a 프라임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것도 이제 베타랑 알파가 교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식을 잘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볼게요. 민호가 똑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저한테 오늘 얘기한 거죠? 저한테 얘기했어요. 왠지 어머니는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나요? 전화해보면 알겠죠? 107번 첫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하면은 얘가 지금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다 치면은 알파랑 베타 찾으면 되니까 는 0에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 전부 바꿔주고요. 전부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x-1, x-2가 0이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3이니까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에 두 개의 차이 1에 세제곱 해주면 되고요. 계산하면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랑 y는 x 마이너스 1인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하면은 얘도 두 개가 같다고 두고 알파 베타 찾아주시고요. 6분의 2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 두 개 갖다 주고 올려줄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입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두 개의 차이가 2죠. 그래서 2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3분의 8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랑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있는데요. 얘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얘네 두 개도 같다라고 두시고 푸시면 됩니다. 전부 왼쪽으로 넘겨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이고요. 일단 최고차항이 3이 됐죠? 6분의 3 해주고 얘도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 돼서 얘 세제곱 보여주시면 3분의 8 되겠다고요? 이렇게
그러네. 잘못했네. 뭐지? 뭐야, 이거 2분의 1이구나.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 되겠다, 그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넘어갈게요. 자, 넓이의 활용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교점이 A, B, C다 X축과 이때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게 면적이 같으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정적분하면 플러스 될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될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얘를 F라 치면 fx dx를 하면 S1에서 S2를 빼게 되니까 0이 되겠죠? S1이랑 S2랑 같다고 했을 때 115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에 x-1, x-a인데 이때 x축과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0, 1, a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는 거고 0부터 a까지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얘랑 얘랑 한 칸 차이니까 얘랑 얘랑 한 칸 차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같겠죠. 근데 일단 문제 의도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 x-1, x-a의 dx를 계산해보자. 0부터 a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ax dx 풀어주시면 되고요. 적분하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x의 제곱에 0부터 a까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3분의 1의 a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a의 4승 플러스 a의 3승 플러스 2분의 a의 3승이고요. 얘가 0이 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1의 a의 4승 플러스 6분의 1의 a의 3승은 0이 되고요. 정리해주면 12로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2 곱하면 a의 4승 마이너스 2에 a의 3승이 0이라서 a의 3승으로 묶으면 a가 0이랑 2가 되는데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a는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3차 함수 있는데 특정한 지점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거 구하라 하면은 접선 찾고 접선과 함수 원래 주어진 함수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117번 볼게요. 그러면 y는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요. 얘가 0,2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 해설지에도 미분을 하긴 하는데 좀 엄밀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하시고요. 얘 개형이 좀 궁금하니까 미분을 좀 해볼게요. 미분하면 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x축과 만나고 개형상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것이 0,2에서의 접선과 이루어지는 도형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 0,2가 요점에 있겠죠.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쓱 그어주고요. 맞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0,2에서 접선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도함수에다 0 대입하면 1이죠. 미분계수 알고 접점하니까 y는 x에 플러스 2 하시면 되겠죠. 이 접선은 y는 x 플러스 2고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랑 개형을 보니까 3차함수에서 직선 빼면은 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y랑 요거랑 요거 빼주면 됩니다. 네, 요거 교점을 또 찾아야 되잖아. 교점 찾아야 되니까 얘네 두 개 같다고 더 볼게요. 같다고 주면은 x 플러스 2가 없어져서 x의 3승 플러스 2x 제곱이 0이고 x 제곱 x 플러스 2는 0이라서 0일 때 접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시고요. 3차식에서 빼주면 되겠죠. 여기 3차식에서 1차식을 빼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사라진다, 그지? 그러면은 바로 적분할게요. 4분의 1의 x의 4승 플러스 3분의 2의 x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계산하고 4분의 2, 마이너스 2의 4승 하면은 16이죠. 플러스 3분의 2의 마이너스 8을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3분의 4 되겠다.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3번 그 토요일에 왔어요, 민호? 안 왔어요. 수업도 안 왔어? 정규 수업도 안 왔어? 토요일에 정규 수업 없어요. 아, 금요일 날인가? 원래 정규 수업 몇 시에? 화목인데 목요일에 왔어요? 화요일에 안 왔고 저번 주 목요일에 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안 왔어? 네. 아, 이번 주 화요일에도 아파서? 네. 그럼 아픈 거 없나 보네. 근데 그렇게 오래 아프다고? 자, 근데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치? 정리를 해야 된다. 아, 코로나 같은 건가? 자,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랑 둘러싸인 건데,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y는 x랑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위로 볼록하게 생겼다 치면은,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게, 역함수는, 원래 거랑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은 역함수를 꼭 구할 필요 없이 y는 x랑 원래 함수를 가지고서 2배 해주면 되겠죠. 예, 하지만 저 빨간 거를 2배 하면은 어차피 y는 x 대칭이니까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119 보겠습니다. 자, fx가 있고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가 있습니다. 얘야 역함수가 gx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이제 x랑 둘러싸인 거 구하시면 되고요. y는 x랑 같다고 두면 이제 교점이 나오겠죠. 같다고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면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가 0이고요. x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x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미분을 해봐야 알긴 한데,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뭔가 생기겠죠. 0일 때는 그냥 지나가고 1일 때는 접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얘네 두 개 차이를 적분해서 그냥 2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 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의
dx 해주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4분의 1의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계산해주자 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통분해볼까요? 12로 통분하면 3 빼기 8 플러스 6 해서 12분의 1 양수 나왔다 그지? 그래서 저거 두 배 하면 6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속도와 거리. 우리 위치의 변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했죠. 이제 미분과 적분이 역연산이기 때문에 위치를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개념 그대로 보겠습니다. A 시간에서 B 시간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시면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의 T, dt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간다 쳐도 위치의 변화량이 반대까지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도 플러스 처리해줘야 되죠. 만약에 앞으로 5만큼 갔다가 뒤로 7만큼 가면 5랑 7을 더해줘야 됩니다. 12가 되는데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번 갔다가 뒤로 7번 가면 그냥 뒤로 2번 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한 게 그대로 되는데 거리의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절대값 쉬운 거를 적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피의 위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A 시간일 때의 위치는 시작할 때의 시간에다가 0부터 A까지의 속도를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속도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하고 여기 면적을 S1이라고 여기 면적을 S2로 한다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은 양수는 양수로 음수는 음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음수도 양수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1 더하기 S2로 해야 된다. 얘는 위치의 변화량은 반대로 가는 거는 빼주셔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는 것도 그대로 더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126번 보면은 자 좌표가 5에서 출발했대요. 시작점이 5인데 자 속도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에서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하면은 속도를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하시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의 제곱 플러스 6t를 1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을 하면은 2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음수 부분을 또 플러스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좀 찾아볼게요. 양변을 3으로 나누시고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1이랑 2에서 x축과 만나죠. 이렇게 보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부호를 바꿔주시고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1부터 2까지는 얘를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어주시고요.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9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1부터 2까지고 뒤에 거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의 제곱 플러스 6t의 2부터 3까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나온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의 전피의 위치 처음이 5에서 시작했으니까 5에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5에서 0부터 2까지 하시고 얘도 보니까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그냥 속도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의 dt 하면 5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의 t의 제곱 플러스 6t의 0부터 2까지 5에 8 빼기 18 플러스 12 계산을 해주시면 5 더하기에서 7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바닥 나왔습니다. 자, 128번 보겠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1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쏠린 물체의 t초의 속도가 중요하네요. vt가 20-10t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를 쏘아올린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 위치를 묻고 있죠. 그래서 원래 위치에다가 적분한 거, 속도를 적분한 거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5에다가 더하기 0부터 3까지의 20-10t의 dt 계산하시면 되고요. 15에다가 20t-5t의 제곱을 0부터 3까지 계산하자. 그럼 15 더하기 60-45 되고요. 계산을 하시면은 30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언제 최대냐 하면 그 미분계수가 0일 때 최대죠. 그때 값 가지니까. 그래서 속도를 보시면 속도가 0일 때가 그때 값을 가지는데 22, 10t라고 보면 t가 2일 때 최고의 높이를 가지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정적분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20-10t의 dt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15에 20t-5t의 제곱을 0부터 2까지 계산해 주자. 15에 더하기 40-20 해서 35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vt의 dt를 구하는 건데 제가 지금 개형상 보면 저거 속도를 한번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양수인데 여기는 플러스인데 2부터 3까지는 음수죠. 여기는 음수잖아. 그래서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를 쪼개 주셔야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20t-5t의 제곱에 0부터 2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20t 플러스 5t의 제곱은 2부터 3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25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자, 13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 했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고요. 1, 2, 3, 마이너스 1. 자, 운동방을 바꿀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속도가 플러스다가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2자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냥 속도를 적분한 건데, 적분한 거는 정적분의 면적이잖아?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림에 있는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면적이 결국에는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면적이 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속도를 정적분한 건데 속도를 정적분한 건 결국에는 그 속도의 면적 부분이 되죠. 정적분 자체가 정의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t가 0부터 3까지 해서 P가 움직이면 여기는 움직인 거리를 묻고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또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0부터 2까지는 1까지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부터 3까지는 정적분하면 마이너스지만 거리는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1이고 밑변이 1이고 높이는 1이니까 여기는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데 2분의 1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t가 3일 때 점 P의 위치는 부호를 반영해 주셔야 된다. 부호를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된다. 원래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인 부분은 더해 주시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1 되겠습니다. 진도를 여기까지 나갈게요.